자율형은 다른 사람이 권유한다고 해서 쉽사리 응하지도 않고 그것을 잘 따르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타율형은 다른 사람들이 권하거나 권해주는 것을 굉장히 잘 믿고 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형은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라고 순순히 인정하는 반면, 타율형은요, 타인의 잘못으로 귀결시키는 경우가 많죠. 세상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와 내가 다른 기질들이 참 많다라고 느끼지 않으시나요? 내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랑은 정말 다른 아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아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건 바로 아이가 저만 닮은 게 아니라 저랑 다른 기질을 가진 남편을 닮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남편의 다른 기질, 나와 같은 기질이 섞이다 보니까 저건 왜 저러지? 라고 이해하지 못할 만한 행동들과 기질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우리 아이 기질을 이해해 본다면 아이하고 좀 더 평화롭게 함께 지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왜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책을 참고해서 아이의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이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사람들하고 사교성도 좋았으면 좋겠고,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활발했으면 좋겠고, 사람들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고, 이런 어떤 이상적인 아이를 하나 그려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A라는 사람과는 이 아이는 불편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과는 편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B라는 사람과는 잘 지낼 수 있지만 A라는 사람과는 뭔가 불편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상으로만 모든 사람과 잘 지내고 각양각색의 사람과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와 다 잘 지내고 모든 것을 잘하고 하는 아이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죠. 오히려 내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기질에서 조금 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안 맞는 사람과 어떻게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다양한 기질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기질은 타율성과 자율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기주도 학습과 관계된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귀가 번쩍 트이실 텐데요. 자기주도 학습보다도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더 큰 프레임으로 아이들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과 타율성 기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남편하고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남편은 굉장히 기질이 순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공부든 뭐든 좀 더 큰 이상향을 보여줬으면 내가 좀 더 멋진 삶을 살고 있었을 텐데 라는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들었고 어린 시절의 영향으로 지금의 인생이 다 결정됐다고 하기에는 많은 나이인데도 아직도 그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20대 이후의 삶은 본인의 결정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 부모님을 원망해라. 지금의 당신의 모습은 부모님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온 거니까 이제는 그만 부모님은 그 무거운 짐을 놓아드리고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자율형과 타율형 인간의 대화법입니다. 혹시 우리 집 아이는 어떤 유형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율형일까? 타율형일까? 자율형과 타율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자율형 같은 경우는 자기 생각을 믿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타율형은요, 남의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기준, 세상의 생각을 믿고 따르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자율형은요,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고요. 타율형은요, 믿고 따를 어떤 대상을 갈구하게 됩니다. 자율형은 앞에서는 알았어 라고 하고 뒤 돌아서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죠. 그래서 엄마들이 저거는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지 멋대로야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자율형에 해당이 될 거고요. 타율형 같은 경우는요, 엄마의 말을 순순히 따릅니다. 엄마의 말을 순순히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의견을 내놓지 않고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이야기를 쉽게 꺼내는 유형이죠. 자율형은 다른 사람이 권유한다고 해서 쉽사리 응하지도 않고 그것을 잘 따르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타율형은 다른 사람들이 권하거나 권해주는 것을 굉장히 잘 믿고 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형은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라고 순순히 인정하는 반면, 타율형은요, 타인의 잘못으로 귀결시키는 경우가 많죠. 또한 규율과 규칙 지키기를 어려워하는 자율형에 비해서 타율형은 규율과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잘 지킵니다. 언제나 자유롭고 싶어하는 자율형에 비해서 타율형은요, 규칙대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성향이 있죠. 보호받고 싶어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자율형은 자유롭고 수평적으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좋아하는 반면, 타율형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뭔가 명령받는 안정적인 단계를 좋아합니다. 자, 차이를 조금 느끼셨나요? 자율형 아이들은 엄마 입장에서는 말도 안 듣고 키우기 힘든 아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각과 주관이 뚜렷한 반면에 남 탓을 하거나 남한테 모든 것을 귀결시키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자기 의견에 대해서 개진하는 것은 자율형의 굉장히 큰 장점이죠. 또한 규칙을 잘 따르고 사회의 안전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규칙을 따르는 것은 타율형의 굉장히 큰 장점이 되지만, 역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율형의 안타까운 점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생각할 때는 자율형이 훨씬 키우기 어렵고 타율형은 엄마가 이끄는 대로 쫙쫙 따라오기 때문에 쉬운 아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율형과 타율형을 키우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율과 타율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요. 한쪽으로만 너무 지나치게 기울다 보면 엄마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사회생활, 엄친아 이런 모습을 갖추기 힘들잖아요.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힘들 거고요. 그래서 자율성과 타율성을 함께 기르기 위해서는 자율형 아이에게는 규칙과 규율을 지키는 연습을, 타율형 아이에게는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연습을 시켜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남편이 타율형, 저는 자율형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자율형, 타율형 아이들이 섞여서 나왔겠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네 판단대로 해. 네가 결정해. 물어보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아이가 있는 반면, 규칙은 지켜야지. 정해진 건 하고 나서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이들을 기르면서 너무 이제 서로 다른 간극을 막 맞추기가 쉽진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아이가 중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진 것을 더 확장하고 가지지 않은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죠?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타율형 아이에게는 피해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를 잘 듣도록 연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엄마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을 때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네가 원하는 건 뭐야?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타인의 기대와 타인의 기준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저희 남편이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원망하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마음속의 목소리를 듣도록 기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자꾸 주셔서요. 내가 원하는 건 뭘까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고 하면서 한참을 망설이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결정했다가 실수하고 실패할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꾸 뭔가 믿을 만한 대상, 특히 부모가 해당이 되겠죠. 그 부모의 의견을 자꾸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먼저 부모가 답을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네가 생각해봐 하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사실 타율형 아이 같은 경우는 끌고 가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해, 이거 해, 이렇게 하면 쉽게 그 내 말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라고 하고 그걸 그냥 수동적으로 따르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잘못됐을 때도 자기 판단이 아니고 남 탓을 하기가 쉬우니까요. 자기 마음 안을 자꾸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자꾸 자기 마음을 물어보세요. 너는 어떤 게 더 좋아? 그래도 판단을 못하겠으면 너 지난번에 뭐 하는 거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건 어때?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한테서 어떤 가능성이 보였다 할 때 이거다 하면서 이렇게 끌어준다 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시는 게 좋아요. 아이는 다양한 가능성을 잊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이니까요. 내가 봤다고 해서 그게 다 본 게 아니에요. 아이 안에 감춰진 그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보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율형 아이를 더 넓게 더 균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율형 아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율형 아이는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걸 눌러야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아이한테 굉장히 애썼다 하면서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참았더니 뭔가 달콤한 보상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가 느낄 수 있어야 한 번, 두 번 더 규칙에 맞춰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혹은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내 생각대로 했을 때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 생각으로 했을 때 실수할 수도 있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네라는 과정을 믿고 기다려주고 봐주셔야 돼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은 틀렸어. 그 길은 넘어져. 라고 하고 아이의 그 길로 가는 것 자체를 막는 부모님이 계신데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가봐. 그리고 마음껏 넘어져 봐.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었네. 그 사람 말이 맞았네. 때로는 규칙이 맞았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의견을 제시할 때도 이렇게 해 이런 명령형이 아니라 이런 건 어떨까 라고 권유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건 해 라고 하면 할수록 아이는 하기 싫어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냥 흘리듯이 지나가면서 이런 방법도 있긴 한데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가 그거를 참고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반항심이 들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니까요. 그런 말에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율형과 타율형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이가 어떤 유형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시고요. 내 아이한테 조금 더 필요한 방식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주신다면 아이가 자율형과 타율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중학탐구 생활입니다.